안녕하세요. 비빌로 홀릭입니다. 요즘 로켓 배송, 우주 배송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배송이 그만큼 빠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쓰는 말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우주를 이용한 배송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The New York Times 2022년 3월 16일자 기사입니다. 기사의 주인공은 인버전이라는 1년 정도 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인데요. 동영상 자료를 찾아봤는데 아직 CEO 인터뷰 동영상밖에 없더라고요. 인버전은 물건을 캡슐에 넣어 우주궤도에 보내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시 다시 지구로 캡슐을 돌아오게 하는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인버전의 CEO 저스틴 피아스체트 씨는 23살의 앳된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직경 50cm짜리 캡슐이 음속 25배의 속도로 대기권을 돌아서 낙하산을 펴고 천천히 착륙하게 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피아스체트 씨는 앞으로 우주비행의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정부나 회사들이 물건을 우주 궤도로 보냈다가 지구로 돌아오게 만들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장담하는데요. 인버전은 2025년까지 기내용 캐리어 몇 개 사이즈 정도를 운반할 수 있는 캡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캡슐이 우주 궤도에 들어가면 캡슐 스스로가 상용 우주정거장으로 찾아가거나 태양광 패널을 가지고 궤도를 계속 돌게 된다는데요. 그러다가 지구에서 소환 명령이 오면 그 궤도를 벗어나 지구 대기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대기권으로 돌아오면 천천히 착륙하기 위해 낙하산을 펴게 되고 목표 지점에 착륙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2023년경, 즉 내년이죠. 작은 시연용 캡슐을 만드는 것을 준비해왔습니다. 이 시연용 캡슐이 성공하면 창고 역할을 하는 수백,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우주 공간에 최장 5년까지 둥둥 떠있는 날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 회사의 창립자들은 이 캡슐이 인공장기 같은 것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지구의 수술실로 배송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상상이지만 인버전의 창립자들은 우주 발사 비행의 단가가 낮아지면 이 상상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 X 로켓에 태울 경우 비용이 $1,000,000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즉, 로켓에 무언가를 실어보내려면 배송비가 한화로 12억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인버전의 창립자들은 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인버전은 자사의 캡슐의 비용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3년 안에 이 비용이 3분의 1로 줄어들지 의문이긴 합니다.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단지 비용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우주에 있는 시설입니다. 작년에 나사는 기존 국제 우주정거장을 교체하기 위해 상업용 우주정거장 건설 비용을 지원받을 3개의 회사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새로운 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인버전으로 돌아와서요. 인버전의 피아스체트 씨는 대학생 때 스페이스 X에서 인턴을 했다고 합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위해 작년 대학을 자퇴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인 매튜 C. 웨인즈럴스는 우주 산업 분야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비용이라고 합니다. 우주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난 것이죠.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우주에서 살고 일하는 것을 상상해왔습니다. 이 상상은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나오는 환상쯤으로 여겨졌지만 개인들이 만든 로켓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우주에 나가는 비용이 대폭 줄었고 이제 지구 밖에서 상업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1kg의 물건을 우주로 보내는 비용이 90%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스페이스X는 차세대 로켓 스타쉽으로 이 비용을 더욱더 현저히 낮출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스타쉽은 개발 중이기는 하지만요. 테슬라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스페이스X의 대표이기도 한 일론 머스크는 3년 이내로 로켓 발사의 비용이 $10,000,000, 한화로 120억 미만이 될 것이라고 예측해왔습니다. 여기서 잠시 현재 우주 분야를 살짝 살펴보면요. 2006년 나사는 우주 왕복선을 은퇴시키고 상업용 궤도 운송 서비스를 통해 민간 로켓 업체의 아웃소싱에서 국제 우주정거장의 화물을 운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에 오비털 사이언스의 안타레스와 스페이스X의 펠컨 9이 선정되었죠. 펠컨 9은 우리나라 KT와 계약을 해서 코리아셋 5A라는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고요. 또한 2020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군사위성을 발사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펠컨 9의 발사 비용은 $6,200만, 한화로 약 765억이었죠. 현재 로켓에 주로 싣는 짐은 인공위성인데요. 인버전은 자사의 작은 캡슐을 모든 상용 로켓에 맞도록 디자인해서 자주 그리고 덜 비싸게 로켓에 실을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우주로 무언가를 쏘아 보내는 것과 그것을 지구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다른 기술이라고 합니다. 캡슐이 우주에서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매우 빠른 속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캡슐이 타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이쯤 되면 인버전의 계획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미 우주에 인공위성이 너무 많이 떠 있는 상황인데 인버전의 캡슐들이 우주 공간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라는 거죠. 이런 의문에 대해 인버전은 자사의 캡슐은 궤도에서 조각이 떨어지거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인버전의 창립자 중 한 명이자 기술 임원인 어스틴 브리그 씨와 CEO 피아스체티 씨는 보스턴 대학 신입생 환영회에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학교의 로켓 발사 동아리에서 활발히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팬데믹 시기 동안 LA로 옮겨왔습니다. 그들이 우주 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던 어느 날 밤, 피아스체티 씨는 우주로부터 화물을 지구로 가져오는 비싸지 않은 기술에 대해 집중해보자 라고 제안합니다. 그 후 그들은 게스트하우스와 거기에 딸린 차고 하나를 얻어 회사를 차립니다. 그리고 피아스체티의 목공 현장으로 알루미늄 로켓 엔진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설득했습니다. 지난 6월에 인버전은 Y 컴비네이터와 손을 잡는데요. Y 컴비네이터는
에어비앤비의 초기 투자자로 유명한 곳이죠. 5개월 후에 인버전은 우주 캡슐에 관심이 있는 잠재 고객으로부터 $10,000,000를 투자받습니다. 인버전은 그 잠재 고객들이 누구인지 밝히기를 거부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작년에 전 세계의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770억 달러의 돈을 우주 관련 기술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재작년보다 50%나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인버전은 LA 교회의 사무직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인버전은 로켓 엔진과 낙하산을 펼치는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최근 인버전을 방문했을 때 인버전은 새로운 낙하산 디자인을 테스트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낙하산 기술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낙하산이 완벽하게 펴져서 캡슐의 속도를 늦출 수 있어야 하고 너무 많이 흔들려도 안 된다고 하네요. 또한 낙하산 천의 종류와 재봉질의 디자인과 같은 여러 요소들도 낙하산의 역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로켓 회사들이 낙하산 디자인과 생산을 아웃소싱하는데요. 인버전은 자신들이 직접 낙하산을 만드는 것이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직접 낙하산을 테스트하면서 배우고 고쳐나가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일례로 최근 낙하산 테스트를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스카이다이버들이 주로 쓰는 낙하산 테스트용 활주로에서 인버전의 엔지니어가 고프로 카메라와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는 관성 측정 유닛이 붙어 있는 테스트 캡슐을 가지고 비행기에 올라갑니다. 이 엔지니어가 비행기에서 캡슐을 떨어뜨리고 몇 초 후에 캡슐을 따라 스카이다이빙을 합니다. 이 엔지니어의 이름은 코너 캘세이고요. 숙달된 스카이다이버라고 합니다. 캘세이 씨는 캡슐 주변을 빙빙 돌면서 그의 헬멧에 붙어 있는 또 다른 카메라로 캡슐의 움직임을 촬영합니다. 그가 착륙한 다음 그가 관찰한 것을 동료들과 함께 분석하는 것이죠. 이 테스트에서 낙하산이 아쉽게도 늦게 펴졌다고 하네요. 첫 번째 테스트 후에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냈는데요. 낙하산의 구멍을 막기 위해 썼던 접착 테이프에 낙하산 천이 달라붙었던 것이었다고 하네요. 피아스체티 씨는 낙하산이 늦게 펴지는 것에 실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다 과정의 일부라는 것이죠. 개발 초기에 원하는 만큼 일이 완벽하게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만드는 일이 어렵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화성 개발과 같이 우주로 이주하려는 계획도 활발하지만 우주를 창고처럼 사용하려는 계획도 있다는 것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지구 한편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저도 제자리에서 저의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선한 댓글 해주시면 꾸준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비빌로 홀릭이었습니다.